Hello, this is Bruc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today I'd like to give some lectures in series to discuss about how to become a creative and competitive person in the upcoming era. 안녕하세요. 카네기 멜론 로보틱스의 김광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리즈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시간 관리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지금 자기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시간 관리인데요. 저는 시간 관리의 꿀팁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그 기준을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나름 머릿속으로 정리되어 있던 기준을 다음과 같이 PPT에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브루스킴의 시간 관리 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서 그 액티비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어떤 특정 액티비티가 중요하냐 또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긴급하냐 또는 긴급하지 않냐 라는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 저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강의가 되거나 사용이 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준을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제가 나누는 그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 기준에 많이 부합했던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표의 왼쪽 상단부터 보면은 이건 이제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에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일들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뭐 회사 내에 커리어가 있었고요. 커리어라 하면은 어떤 중요한 업무 능력, 업무 스킬, 또는 회사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는 특정 뭐 경력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서 직접 제조하는 과정을 참여를 한다던가,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등이 여기 들어가는 회사 내 커리어라고 봤습니다. 또는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도 있습니다. 뭐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 이력서에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이력서를 근거로 뭐 대학원 진학이든 또는 이직이든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서류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학 공부와 대학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대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원 회식이 있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4-5가지 정도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을 나열을 해봤었어요, 머릿속으로. 반면 또 중요는 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체력 관리였어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거의 매일 하는 편인데, 운동이 앞서 말했던 회사 내 커리어나 공부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은 저는 최대한 제 스케줄에 포함하려고 노력은 하되, 그걸 못했다고 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을 제쳐두고 한다 라는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또는 이제 회사 업무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고 뭐 내가 배정받은 일은 아닌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나한테 유용할 것 같은데 라는 유형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저는 시간이 난다면은 최대한 습득하고 배워보려고 하고 도전해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 라는 상황에 처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뭐 근데 중요하지는 않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좀 긴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업무 지시 내용이 보면은 크게 업무적으로는 의미는 없는데, 그냥 그 업무를 시킨 뭐 상사라던가 또는 부서장 또는 임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은 내용들이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덕으로도 여겨지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개인 평가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러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빠릿빠릿하게 대응하고 곧잘 대응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고 했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 조금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중요한 일들을 제쳐두고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요령껏 행동하려고 했어요. 뭐 다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뭐 식으로 뭐 간접적으로 거절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후딱 빨리 처리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분별하는 게 굉장히 시간 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빠르게 자동화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런 일을 맡지 않도록 제 포지션을 중요 직무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는 뭐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심을 같이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매 끼를 같이 먹는다는 개념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선호가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매 끼를 점심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았을 때 대비 얼마만큼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좋아질 건가,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은 되도록 혼자 먹고 가끔 약속을 잡는 방향으로 제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락을 싸거나 샌드위치를 사와서 먹었죠. 또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자잘한 회식이나 뭐 어떤 액티비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중요한 회식이 아닌 이상은 다 불참했습니다. 그게 제 업무 능력에 큰 지장이 간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의 내용을 접수받거나 혹은 짜잘한 업무들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본질을 보면은 내 업무가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기 싫거나 혹은 본인이 좀 귀찮아서 혹은 저를 이용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일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잘 좀 세련되게 거절을 했어요.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주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되냐, 이런 보통 민망해서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우선순위를 구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내 시간 관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는데 긴급한 업무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넘기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내용들은 아예 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좀 내가 하는 평소의 액티비티들을 정리를 한다면은 훨씬 더 시간 관리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나눴다는 것 자체에 이미 내 생각에 충분히 투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스케줄을 이행하다 보면은 너무 빡세거나 혹은 너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액티비티가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다시 앞 단계로 가서 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하게 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소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쳇바퀴 돌듯 달려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시간 관리하기에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경우인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내 그 장기 플랜이 맞는지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필요한데 적어도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번 정해지고 나면 이게 전 두 번째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스케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가 3년 동안 그
LG에서 전기차 배터리 비즈니스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스케줄을 지금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이 스케줄보다는 좀 덜 타이트하게 보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음, 여기서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동선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이 동선을 내가 잘 맞추는 잘 맞출수록 내가 스케줄 관리를 훨씬 하기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스케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긴급했던 일들은 회사 내 커리어랑 공부였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항목은 뭐 운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이 하루에 뭐 중간 후는 후반부에 있어서 저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운동에 갔습니다. 그 운동장도 집 앞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상가 내에 5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에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훨씬 눈 뜨자마자 바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아침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수만 하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따로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와서 바로 샤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6시에서 6시 50분까지 저는 보통 집 앞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고 적어도 주 3회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6시 50분부터 집에 오면은 7시가 되겠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도시락을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뭐 닭가슴살을 굽거나 아니면 고기를 굽거나 혹은 밥을 뭐 햇반을 돌린다던가 이런 일을 할 때 점심 것까지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싸고 저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그러고 나서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공학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했고 뭐 제가 이제 GRE를 준비할 때는 GRE 강의 그리고 뭐 또 방학 때 코딩을 준비할 때는 코딩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하루에 정해진 진도를 매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8시 반부터 30분 동안은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요. 딱 9시에 집 앞에서 나섰는데 보통 한 도어 투 도어로 회사까지 40분에서 뭐 길면 5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때 저는 오전에 들었던 강의에 대한 교재를 들고 그 교재를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교재 복습은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회사에 출근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는 회사에 가는 중이지 회사에 딱 들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 업무가 지금 제가 할 순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근 시간대이고 또 저보다 좀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업무상 저한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가 올 때 있었는데 저는 이때 웬만해서는 휴대폰 방해 금지 모드를 켜놔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화상으로 대응을 해봐야 한계가 있고 출근을 해서 컴퓨터로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과정은 공부에 할애했지 업무에 할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휴대폰 방해 금지 모드 전 정말 유용하게 썼거든요. 내가 어떤 다른 업무를 할 때 방해받기 싫을 때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회사 업무에 되게 집중을 했고 이때 키워드도 저는 회사 업무에 집중할 때는 공부 생각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내가 방금까지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고 회사 업무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도 커리어적으로 좋은 성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 반이 되면은 보통 이때부터 사람들은 슬슬 점심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그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한 10분 기다려야 되고 내려가서 이제 식당까지 가는데도 한 15분, 뭐 20분 걸리고 식당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또 줄 서고 밥 먹고 돌아오고 하면은 11시 반에 나가면 보통 한 12시 50분, 1시간 넘게 있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아침에 싸온 도시락이나 아니면은 도시락을 못 샀을 때는 샌드위치 같은 걸 사와서 11시 반부터 20분까지 간단하게 자리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12시부터 1시까지 남들이 밖에서 점심 먹을 시간에 자리에서
공학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공부에만 집중했고 휴대폰 방해금지 모드를 켜놨고요. 이렇게 지금 점심시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동선이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시부터 이제 오후 7시까지는 이제 업무에 다시 집중을 했고요. 7시부터 이제 귀가하는 동안 그리고 귀가해서 저녁 먹는 동안은 조금 이제 휴식을 취했습니다. 주로 이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눈을 감거나 해가지고 피곤했던 그 하루를 좀 보내면서 이제 체력을 좀 되찾으려고 했죠. 그리고 한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간단하게 씻고 9시부터 자기 전까지는 그날 했던 공부 부족한 부분들, 뭐 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습을 한다던가 혹은 미처 다 문제를 못 풀었으면 문제를 풀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충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고 이게 쉽지는 않았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들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풀스킴의 그 시리즈 렉처의 첫 번째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